자, LNF의 경우에 이제 13일자의 방송에서 기준 거래량을 이제 설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야간 방송에서도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그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공격적이신 분들은 300만 주,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350만 주. 그러니까 전거래일 400만 주에 대해서 약 80% 수준의 이제 거래량을 기준을 잡는다. 그 내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을 진행해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이나 이제 이런 정형화된 교육에 이렇게 설정을 해 드린 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혹은 전 거래일 경우에는 이제 80% 기준을 잡는다라고 이제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좀 그래요. 어떤 거냐면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면 그 시점부터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날 하루만 반짝하고 말 거냐. 근데 대형주의 기준은 하루만 반짝하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주의 기준은. 소형주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 이제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설정해드린 인터파크는 어제 기준에 5천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죠. 7에 49 혹은 78에 56 뭐 그렇게 되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5천만 주. 그렇게만 돼도 대략적으로 4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형성되면 7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 뭐 20% 이상이 흘러가고 있고요. 400만 주 기준에서도 이제 이렇게 300에서 350만 주 그 손으로 가려져 있는데 캡처했을 때 지금 화면 이거 보시면서 안 가려져 있는 거 350만 주까지 나와 있는 거 그 부분 화면을 좀 캡처를 떠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어제 야간 교육 유튜브에도 아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 오늘 7%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쪽의 그 매도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것 같긴 한데 그죠? 15만 주 아까 설명을 드릴 때가 15만 주 때 그죠? 이렇게 15만 주 때까지 매도가 형성돼 있다가 지금 일부 한 4만 주 정도 매도 강도가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서로 이제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JP모건 쪽이 기존의 누적 수급 뭐 40만 주대 물량을 오늘 뭐 다 빠지는 것보다는 좀 멈춰지는 것 같아요. 좀 멈춰져 있고 마감 전에 또 얼마큼 또 물량을 더 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들어왔던 물량이 차익 실현이 됐든 그 이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됐든 지금은 거래가 이제 좀 둔화돼 있어요. 그죠? 10시 2분 이후에는 거의 둔화돼 있습니다. 정리할 만큼 정리가 좀 된 것이 아닌가. 혹은 주가가 이제 쭉 끌어올려지다가 눌리니까 나는 저점에선 차익 실현 안 할 거야. 라는 기준이 됐든 그 물량을 이제 받아간 게 순수하게 개인이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던지는 쪽도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 던지는 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든 긍정적으로 한번 뭐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설정 범위를 어떻게 이제 잡아갈 거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당분간은 계속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거래가 일단 터져 있고 그 거래에 외국인들의 또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거래가 터질 것이냐는 장담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SM이든 삼성 엔지니어링이든 또 최근에 DB하이텍이든 뭐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들이 멈춰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은 거래가 없어지고 눌림목이 나오고 그러니까 눌림목은 별게 아니에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변동이 빨리빨리 나오고 시세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짜증스럽잖아요. 그럼 물량을 던지고 나가겠죠. 그럼 매집은 많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적지 않은 비중을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저것이 이제 하루 거래 터지면 하루에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의 거래량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7월 7일 이후에 어제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적적으로 어제까지 기준에 누적적으로 93만 7천 주면은 한 3% 들어온 거예요.
3% 들어온 것만큼 어제 주가를 크게 뛰어 올렸단 말이에요. 매집 3%의 주가가 띄어져 올려진 부분, 물론 뭐 그 앞전에 그런까지도 다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수평균 단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60만 주 삼수들 올렸으니까 10만 원, 그럼 프리미엄이 15% 붙어 있는 거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0% 매집을 6월부터 10% 매집을 했는데 프리미엄은 주가 매수평균 단가 6만 원 수준 대비 5만 9천 원, 뭐 6만 원 대비 10% 수준뿐이 안 돼. 매집이 10%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뭐 급격한 실적 개선폭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근데 일단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뭐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온 중기 추세인지 아니면 단기 수급으로 들어온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뭐 차분차분 다시 놓고 봐야 되겠죠. 지수 부담 때문에 대형주가 못 가는 거 아닐까요 하셨는데 지수의 부담은 없죠. 지수가 글로벌 시장 뭐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띠고 신고가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핑계거리를 좀 찾자면은 IT 대형주들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 다 가는데 뭐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줘. 뭐 시위. 결론적으로 LNF도 이제 IT 부품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 내년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돼 있지만 내후년까지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이 PR이 20배 수준이다. 내후년까지 놓고 봤을 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뭐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 터져져 있고 오늘도 2천억 이상이 터져져 있으니까 또 전거래일 기준 대비 거래량 기준을 사실 300에서 350만 주 잡아드렸는데 거기엔 다소 못 미쳐요. 마감 때까지 오늘의 고점을 넘기지 않는 한 저 거래대금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다 필요 없다. 저평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추세가 좋은데 뭐 외국인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주 단순 논리로 이런 종목의 경우에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술적인 범위이니까 말 그대로 최소 거래량 부분을 2천억. 그래 이제 시장 관심 계속 집중되죠. 그리고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70%, 7428, 300만 주 수준. 그 거래량이 지속되는지. 그게 거래가 지속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변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쪽은 지극히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파크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 소규모 자문사나 이런 쪽을 안 끼고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저런 변동을 주지를 못해요. 부티크나 자문사나 끼어들어서 차트를 좀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줄 때 변동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LNF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 건들면 외국인 지분 16%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나 시장의 이제 해치성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이제 상품 해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땡기려면은 센 쪽에서 한 60만 주씩 나 오늘 사재 끼겠다. 뭐 20만 주, 30만 주 사재 끼겠다. 그거 아닌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준점에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요 거래가 주간 단위 이상에서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제 놓친 게 이제 좀 사실은 억울하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보고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빵 터졌으니까 거기서 따라 붙고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하고 오늘 또 재편입하고 뭐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은 이제 둘째 치고예요. 그냥 뭐 성장성이 좋더라.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장성 좋더라 하고 실제 실적은 안 좋잖아. 그럼 요 부분을 넘기겠느냐?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넘기겠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넘긴다고 뭐 가정을 해두는 거죠. 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넘기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넘기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넘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기서 따라붙을 수 있다. 지금은요. 넘긴다고 가정해서 따라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프로그램도 매도가 있고 어제 오늘 오른 게 다소 가파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추세 범위에서 요 추세대로 갈지 넘겨서 더 세질지 주봉상의 기준을 좀 더 놓고 보죠. 그러니까 문자 매매 사인까지 드리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뭐 난 들어갈 거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뭐 일단 뭐 거래 터져 있고 수급도 일단 들어와 있으니 관망하시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우리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저도 같이 들여다봐서 여차하면 따라붙을 수 있는 전략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아름아름 주가를 땡겨놨어요. 작년 고점 부분도 뭐 오래돼서 다 넘겨놨고 싹 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 거래 대금이 충분히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누적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 앞쪽까지의 누적 수급으로 보면은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쭉 올라와 있겠죠. 2000년 어휴 너무 먼데. 그럼 올해 들어서의 수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1월부터 230만 주니까 한 8, 9% 정도 들어왔네요. 그죠? 8%, 9%. 거기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를 그냥 단순하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이면은 좀 희석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8%에 8만 6천 주, 50% 잡으면 12만 원, 13만 원, 목표주가 13만 원, 수급 범위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쪽의 경우도 누적 수급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거래 대금도 들여다보고 결론은 뭐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력이나 스윙으로 넣기에는 버겁다.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자. 그 기술적인 범위가 대형주에서 두 달씩 갖고 가는 거는 견딜만 하죠. 대형주에서. 근데 중소형주, 뭐 소형주라기보다는 중형주급 기준에서 두 달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되면 이것도 답답한 거죠.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꼬리 달린 그 고점의 기준이 되고 이 앞쪽에 그림이 되는데 거래 대금은 일단 터져 있다라는 것에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또 시가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요 기준대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고점을 넘겨도 편입할 수 있고 또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눌림목을 받아도 편입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다 잡히는 거예요. 066970에 LNF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기술적인 교육용 기준에서 카카오 프렌즈처럼 카카오 게임즈처럼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만약에 이제 뭐 10만 원이다 라고 이제 기준을 좀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마지노선 설정 범위가 여기 뭐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이 라인이 11만 뭐 3천 원 기준이라든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 그 명목 가격 뭐 11만 원이라든가 미끄러지면 안 된다를 먼저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가의 기준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윙이나 추세적인 매매가 되니까. 그래서 제 기준이라면은 고가의 기준을 놓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3분의 1, 2분의 1 저가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뭐 그 지점에서 거래가 분명하게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300만 주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고점 넘기면요. 고점 넘기면 300만 주가 안 되더라도 거래되고 뭐 2천억 넘기고 추세 강세 부분으로 연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준 거래량 부분 굉장히 좀 높게 잡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18% 변동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지. 예, 그 전에는 사실 시장 관심권에서는 조금은 소외돼 있던 종목이었으니까. 최소 범위 10만 주. 최소 범위. 그리고 시세의 본격적인 기준은 15만 주. 최소 10만 주는 터져줘야 내일부터 만약에 거래가 급격히 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대형주는. 소형주처럼 막 비이성적으로 막 터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저가와 고가 기준에서 2분의 1이 11만 4천 원 그리고 11만 6천 원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요 기준점들의 지지를 받는다 또 고가격이 온다 그 편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래가 터질 때 얼마 최소 10만 주에서 15만 주가 거래가 터질 때 그럴 때에 들여다본다. 아시겠죠? 어제 놓치고 오늘 기준에서 애매모호한 흐름을 설정을 갖는 것보다는 또 내일 또 보면서 내일 거래가 안 실려 안 보는 거예요. 내일 거래가 실려 그러면 이제 300만 주 넘기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죠. 5분봉 기준 거래량 15만 주 앤드 고점을 넘기는 기준을 설정해서 좀 들여다놓고 보겠다라고 했어요. 고점 부분이 11만 9천 원 돌파 확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세 매매 기준 잡으시고 일주월봉의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다 일단 어제 거래 터져 있다 보니 긍정적인 뭐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터파크가 뭐 어유 이렇게 되면 상한가를 일단 한번은 터치는 하겠네요. 조금 씁쓸하네요. 어제 기준을 잡아놨고 어제 거래가 터져 있었으면 오늘 기준에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하여간에 뭐 코로나19 쪽에 관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벗겨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LNF 쪽에 전략 기준도 잡아놓겠습니다. 교육 기준으로 1%만 보고요. 매직 계산기 부분이 이렇게 12시 52분 기준에 LNF 아까 매집 추세 매집 범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3만 원 정도 잡혀 있었죠. 그렇게 잡고 현재가 기준이 11만 6,100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그게 4.59%.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2,599억 원. 거래량이 지금 173만 9,648주. 거래대금은 1,982억 원. 12시 뭐 지금 거래대금 최고 순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건 빼고요. 기존 거래량은 350만 주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내일 기준에서 300만 주로 설정을 해도 되니까 고점 기준 11만 9천 원 그리고 7.21%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매직 계산기 이제 활용해서 저점 물량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 11만 7,200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3%, 3.0% 기준에 11만 5,400원이니까 11만 5천원 뭐 이렇게.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돌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실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거래가 실려야 된다. 최소 10만 주, 15만 주 뭐 이렇게. 1조 이상 10% 미만 상승 편입. 마찬가지 이렇게 마찬가지 15만 주.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11만 5,800원. 11만 5,800원. 그다음에 2분의 1 지점이 11만 4,150원. 11만 4,100원. 재돌파가 아니라 이제 요 기준점에 거래가 실려 있느냐, 실리면서 움직임을 세게 주느냐, 요렇게. 그렇게 해서 LNF 같은 경우에 교육용으로만 일단은 올려놓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한샘이 이제 인터파크 쪽의 변동하고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연동폭이. 그래서 인터파크, 한샘 이렇게 이제 뭐 짝짓기로 내일도 한번 더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 범위 이렇게 가져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자, 녹화 방송 올려놓겠습니다.